안녕하세요. 범바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로 신용대출 막히면서 서민들 자동차 담보대출로 지금 우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죠. 이 차담대, 그러니까 주담대가 안 되니까 이제 차담대로 이동을 하는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생활안정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차담대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끌에도 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담대 자체가 거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경색에 가까울 정도로 627 규제 이후에 굉장히 쪼그라든 그런 어떤 자금 줄기, 상당 부분 영끌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물은 막혀도 돌아 흐른다는 원리는 이 자금의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이 자금의 흐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한풀 꺾인 가계대출이지만 3조 원대 증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담대가 안 되니까 이게 차담대까지 간다는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기 위해서. 물론 생활 안정자금을 위해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차담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주담대가 반토막 났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는 결국에 가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땡겨 쓴다는 얘기입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 2천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담대 2조 7천억, 전월 증갑은 절반 수준이라 하지만 이 주담대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집값 부분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저축은행 차담대 상품을 출시할 정도로 지금 이금융권이 PF에 물려있는 어떤 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출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장난이 아니야. 6.9%에서 18.9%.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거의 7%에서 19% 금리죠. 이건 거의 극악이라 봐도 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인데 아니 거의 19%에서 20% 금리를 받아먹는 이 이금융권 이쪽에 대출 줄을 놓는다는 건 이건 어마무시한 이건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요가 있으니까 저축은행이 이런 시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쏠쏠 굉장히 수익 자체가 노른자 쪽쪽 빨아당기듯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극대화를 위한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 또 금융기관 아닙니까? 또 더구나 농협, 신협, 수협은 4,176억 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줄고 있다. 이 대손 비용이 지금 그러니까 방파제를 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농협, 신협, 수협, 상호금융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터질 가능성도 높으니까 대손 비용을 쌓으라는 어떤 금융당국의 계속적인 요구에 못 이겨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제 방벽을 쌓았던 건데 이런 의미 때문에 결국에서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거. 엄밀한 의미에서는 굉장한 어떤 이 손실액이라 볼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담대를 출시할 만큼 모든 세상의 모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대출 이 빨대를 꽂아야 하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축된 어떤 분위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무튼 이 차담대는 대출 규제 적용 안 받습니다. 이 차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금융권을 통해서 주담대 외에 엎어치고 맺히는 어떤 대출 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가의 아파트 매입 혹은 무리한 어떤 자기 소득을 뛰어넘는 허들을 뛰어넘는 어떤 수준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뼈와 살을 다 그냥 녹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출인데도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맹신, 이 DNA 속에 다 각인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지워지지 않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코스피가 3,100선의 박스권에 딱 머물러 있잖아요. 상법 개정안, 또 뭐 세제 개편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좀 투심이 많이 약화된 원인도 있지만 이런 원인입니다. 대출 규제. 결국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숨이 죽어야 되고 신고가 최고가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우회적 대출을 받아서 자본시장 쪽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현금이 이동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어떤 자본시장으로의 이 이동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난다면 코스피 시장도 3,200선을 넘어서 3,500선을 찍겠죠. 외국인도 지금 3,700억 선에서 뺐고 개인이 좀 많이 사들였네요.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나왔대. 대출 규제 비우는 서울 불패.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627 규제에도 신고가 행진, 청약, 흥행 등등의 어떤 계속적인 어떤 부동산의 밑불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량 보면 그냥 완전 쫑났죠, 그냥. 그죠? 주말 거래가 9건 나옵니다, 달랑. 서울특별시 8월달 거의 14억에 달했던 평균 아파트 거래 금액이 이제 9억대로 떨어졌고요. 조금 더 올라섰네. 8월 초 시작되면서 한 8억대였는데 이게 9억대로 조금 찔끔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이 심하다는 얘기고 그 부동산의 저항이 고스란히 지금 코스피 시장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집값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코스피 시장 쪽에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아파트 뭐 평균적으로 5억 빚을 쫙 깔아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강북 금천에 2.7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루엘 엊그저께 했는데 36,000명 지원했잖아. 이게 또 특공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좀 견조하게 커갈 수 있는 어떤 이 토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정리가 안 되면 미국이 2008년에 금융위기 겪었고 일본이 뭐 1997년도에 법을 터지지 않았습니까? 다음 한국 차례입니다. 한국 차례. 이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좀 교훈 삼아서 부동산 시장을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떠안고 가느냐. 미국과 일본보다 더 심해요. 대출 어떤 추이나 또 부채 추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경제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을 따질 때 미국과 일본에 거의 뭐 한 10배 정도의 충격을 줄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부동산 이 파행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서울 불패라는 인식이 뭐 커지고 있다는데 말이 안 되지. 일본 부동산 버블은 1980여 년에서 1990년 초반까지 발생한 뭐 자산 가격 상승 과도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서울 아파트 양상하고 똑같아. 주요 원인은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자국의 이 통화 가치 상승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었죠. 요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상품 무역 적자가 1,036억 달러 났어요. 관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굿즈 데피시트이 이게 무역 상품 이 손실액이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서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미국 자체도 뭐 이 적자가 계속 나니까 국가 비상사태 뭐 선포하면서 트럼프 상호관세 계속적으로 뭐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일방적 관세 이제 추이를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버리니까 별 이 경제적 이득이 없는 거라 무역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제 약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태클을 걸 수밖에 없겠죠. 한국 잠재 성장률은 뭐 1%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일본 버블이 터졌을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 상승 계속적으로 미국이 요구한 것처럼 이제 한국 역시도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통화 강세 요구 분명히 할 겁니다. 한국 통화 가치 좀 올려라. 대신 달러 가치 낮출게. 하면 당연히 수출 부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에 수출이 0.25%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고 원화가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 버블 터졌을 때 딱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도 이런 현상 겪고 있잖아요. 가계대출은 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과도한 대출, 그죠? 버블
당시 은행들이 담보가치 2배까지 대출을 제공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시켰다. 불과 2달 전에 아파트가 급등했습니다. 가대출 4조 원대 증가했고 6.27 대책, 이 후속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야금야금 상승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타 대출이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차담대까지 나와요. 주담대가 아니 차담대. 차 마시면서 대출 받는 차담대가 아니야. 자기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차담대를 받는다는 얘기. 이금융권, 순중전환. 그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지금 금융감독원장, 그러니까 금융위원장 이 후보가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2차, 3차 전세대출 DSR 적용 이제 시사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워딩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세자금 보증 비율도 뭐 추가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어떤 2차 규제, 3차 규제의 어떤 카드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부동산 못 잡으면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버블의 그 궤적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화 가치 상승에 과도한 대출 집값 급등에 이게 딱 지금 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려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 버블 붕괴 과정 보세요. 지금 일본 금리 인상과 규제 과정 똑같잖아. 지금 똑같아. 1990년도 일본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빨리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강화하고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됐죠. 이만큼 올랐던 게 그냥 수직 하강하면서 그냥 그래서 단계적 하향 안정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집값을 좀 안정적으로 낮춰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뭐 추락하듯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뭐 2달 연속 동반 상승하는 그런 어떤 추이를 우리도 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0.03% 지금 오르고 있죠. 추가 규제 만지작거릴 수밖에 이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추가 규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PF 대출 잔액은 지금 93조 원 했던 게 120조 원입니다. 이미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거지. PF 대출의 60% 이상을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이익금융권이 다 떠안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하다가 그냥 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고스란히 지금 뭐 싱크로나이즈 거의 그냥 100%에 이를 정도로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오죽하면 이런 경제구조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블 붕괴 일본처럼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 방치하면 재정이 고갈되고 일본 실패 반복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또 워딩을 던질 수 있을 그런 어떤 가능성도 높고요. 통화 정책은 이제 보조 수단일 뿐인데 이거 아무리 뭐 중앙은행에서 탄력적으로 금리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거 결국 일본 경제로부터 대세교벌 교훈이라는 이 제목의 보고서를 전격적으로 냈어요. 하늘이 5일날.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일본 당시 버블 그 상황과 한국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민간 매크로 레버리지가 지금 일본은 214였는데 지금 우리는 벌써 207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4배 정도의 경제 규모인데 4배가 뭐야. 10배 정도 이상 나지. 솔직히 일본 방문해보면 경제 내수가 걔들은 그냥 진열대 그냥 물건이 넘쳐나고 그리고 주변에 직원들 넘쳐나잖아. 고용이 거의 뭐 100%를 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청년들도 지금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성장률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 레버리지가 207입니다 벌써. 그리고 자본 생산성 및 대출 집중도도 일본은 1.45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우리는 3.65야 벌써. 이것만 따져봐도 일본 버블에 한 3, 4배 정도의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빨리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지 않으면 정말 일본 버블에 능가하는 3, 4배의 엄청난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의 고령화 추이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한국이 강국구가 1위입니다. 1위. 니홍은 2위 일본. 싱가포르가 3위네. 의외로 싱가포르가 고령 국가네요. 중국은 4위고 프랑스 5위, 이기리스, 그 다음에 스웨덴, 아메리카 해가지고 결국 이 고령화 추이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 중에 단연 1위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 어떤 세대별 그리고 인구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가치 존속성이 좀 굉장히 후달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적으로 강남 아파트 또 마형성 펌프질을 해대고 있으니까 초강력 대출 규제 나올 수밖에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627 규제로 그냥 끝났다가는 작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뭐 담보비율 낮추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추가 축소하는 방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거래 상간에 이거 보세요. 지금 떨어지는 추이가 둔화되고 있잖아. 벌써부터 이제 약발이 슬슬 지금 안 듣기 시작하고, 용산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나게 초반부에 떨어졌었는데 성동구 보십시오. 성동구도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잖아. 2달 상간에, 그러니까 7월 초에서 말까지는 떨어지는 폭이 컸어요. 마포도 그렇고 용산구도 그렇고, 그죠? 성동구도 그랬어. 근데 일주일 상간 딱 되니까 이게 점점 브레이크를 밟고 있네. 그죠?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일주일 거래 2억 6천. 여기 한 4억까지 막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이것도 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의 초강력 규제가 좀 또 튀어나와야지 어느 정도 집값을 좀 정상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맥이 잡힐 수 있다. 일본의 이 버블 붕괴 과정을 고스란히 그 요소들을 우리는 그냥 알박기식으로 딱 지금 떠안고 있는 거고, 더 위험한 거는 민간 레버리지, 그러니까 개인이 받은 대출 수위가 너무 높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고령화라는 어떤 인구 구조, 성장률 딱 잡혀 있잖아. 그리고 이 대출을 받은 어떤 이 자기 소득 대비 엄청난 어떤 이 파이가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또 쓰나미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분상제 아파트만 바라보시라. 해바라기처럼. 검단에서 내일 모집을 하게 되죠. 검단 엘리프. 아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집을 사? 치워버려. 스킵하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분상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자. 검단이 지금 5호선 연장되고 GTX 들어오고 이번에 3개역이 증설이 됐죠. 그래서 서울 거리 가시권이 한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700세대 가까운 그런 규모고요. 64, 84, 98, 110제곱 평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분양가 4억대 64제곱, 84제곱은 뭐 5억대고요. 6억대, 9억, 99제곱, 98제곱 같은 경우는 6억대, 7억대. 아, 검단도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격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필터링이 좀 거치시고, 대부분 판상형 구조, 타워형 구조 좀 결합된 공간 구성도는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분상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공공분양적인 냄새가 좀 나죠. 84도 대체적으로 판상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대형 평수는 조금 애매하다 이거. 판상형인데 요거는 회랑식으로 좀 길게 뺐는데도 조금 좀 아쉽네. 요 98B와 98C는 좀 그렇습니다. 평면도가. 아무튼 뭐 특공 접수가 내일 월요일 날 진행이 되니까요. 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 뭐 4억대 분양가라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원을 하시고, 검단도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건데 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냥 제끼셔도 됩니다. 1순위는 9월 2일 특공과 일반 내일 모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호수공원역하고 좀 어느 정도 가까운 근거리 위치에 있고, 나머지 이 신설역 3개가 지금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계양역하고 좀 가까워졌죠. 8분이면 도착 가능하고요.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는 한 20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직주 근접이 가능한 어떤 검단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분상제 아파트는 일단 뭐 사고 말고 다 떠나서 요런 가격으로 나오는구나, 요런 입지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일본 버블의 양상을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 더 심각한 건 이 민간 레버리지. 결국에 가서는 대출 추이가 너무 일본보다 높이 올라갔고 그걸 갚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 그리고 인구 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죠. 결국에 가서는 강남 불패 그런 말도 거의 사라져버리는 한국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면 정말 일본 버블에 능가하는 엄청난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절대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된다. 집값을. 그런 어떤 취지의 규제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곱게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뻔뻔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